(2026년 4월 23일) 이정훈입니다. 이란이 미국과의 휴전 협상에 나오지 않아갖고 미국과 이란 사태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는데 이제 조금 미국이 방향을 잡은 것 같습니다. 기뢰 부서를 이유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이 군사작전을 들어갑니다. 아마 전 세계가 호르무즈로 파병을 해야 될 겁니다. 이란이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서 바다의 샤헤드라고 부를 수 있는, 샤헤드는 자폭 무인기죠. 그런 고속정들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이란 해군이 드디어 해적이 됐다는 뜻입니다. 이란은 점점 불리해져 가고 있다. 네. 보통 언론에서 나오는 시각과 전혀 다른 식으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쟤는 왜 저러지 하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월이 지난 다음에 한번 제가 쭉 설명한 거를 현실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게 발포해서 격침하라 라고 미 해군에 지시를 했습니다. 트루스 소셜에서 트럼프는 나는 미국 해군의 호르무즈 해협 수역에 기뢰를 설치하는 모든 선박에 대해 그것이 아무리 소형 선박이라 할지라도 사격해 격침하라. Shoot and kill.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남짓한, 사실 한 달밖에 안 걸렸지. 대이란 군사작전에서 미국은 이란의 함정 159척을 격침시켰다. 그런데 이제 이란이 기뢰 설치를 하고 있으니까 기뢰 제거 작전을 하면서 기뢰를 부술하는 어떤 선박은 발견되면 다 격침하라 라고 했고, 기뢰 제거 작전, 이건 소해 작전이라 그러죠. 그 규모를 3배로 늘려라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외신을 보게 되면은 미국이 현재 밥데브 알데우만인가요? 홍해 쪽에서 나오는 소말리아 쪽에, 그쪽에 제럴드 R 포드호가 있고, 그 다음에 아라비아 해 쪽에 에이브럼 링컨호가 있는데, 지금 희망봉을 돌아서 부시 항공모함이 인도양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호르무즈 해협이라든지 밥데브 알데우만인가요? 그쪽으로 지금 3척의 항공모함이 모여들고 있어서 아마 미국이 상당히 한 해상작전을 할 것 같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주장했던 게 미국이 4월 말 이전에는 전쟁을 끝낼 것이다. 네. 미국은 끝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란 때려봐야 의미가 없고, 가장 중요한 건 다 이뤘죠. 하메네이 죽였고, 이란 핵시설 파괴했고, 그 다음에 이란 군대, 해군, 공군 다 잡았고, 미사일 다 잡았고, 레이더 다 잡았고, 이란 요인들 상당히 제거했고,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미국이 이란의 항복을 받는다? 야, 이란보다 더 작은 나라가 이라크죠. 이라크가 1990년인가요? 91년 쿠웨이트를 점령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이라크의 침공을 침략으로 규정해서 유엔의 승인하에 다국적군이 만들어집니다. 그때는 GCC 국가도 참여했죠. 그래서 미국이 주도해서 이라크를 쿠웨이트에서 걷어냅니다. 그때 미국 국제정치학계에서는 쿠웨이트를 점령한 이라크를 걷어내면 이라크 안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서 후세인을 무너뜨릴 거다라 그랬습니다. 근데 후세인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미국 국제정치학자들도 다 상상으로 푸는 거예요. 그들이나 저나 별 차이가 없어요. 미국이 착각했던 거는, 국제정치학들이 착각했던 거는 1990년, 91년에 동유럽 공산국가가 무너지죠. 그 시작은 폴란드에서, 나중에 폴란드 대통령이 되는 레흐 바엔사가 조선소에서 노동운동을 일으킵니다. 솔리데리티, 단결, 투쟁을 일으키죠. 공산국가에서 노동자가 시위한다는 게 신기하죠. 그만큼 경제가 엉망이니까 시위가 일어났어요. 그걸 계속 미국이 지원을 했죠. 그게 커지면서 그걸 폴란드 정권이 경제도 무너지고, 경제가 무너지니까 군대를 동원할 힘도 없고 경찰도 약해지니까 못 막습니다. 소련이 지원해줘야 되는데 소련도 돈이 없어. 미국하고 군비 경쟁을 하다가 돈이 바닥났어요. 그러니까 지원을 못 해주고 하니까 폴란드,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런 데서 가봉기가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동독에서는 촛불 시위가 일어났죠.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좌파들, 이
빨갱이에 가까운 세력들이 촛불운동을 하지만은 원래 촛불운동은 동독에서는 반공산주의 운동, 성 니콜라스 교회에서 시작된 게 촛불 시위였죠. 그러면서 그 공산국가들이 다 무너져요. 민중혁명에 의해서. 그러면서 공산정권이 붕괴되면서 새로운 민주정부를 세우죠. 루마니아까지. 그래서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 나라가 다 민주화되면서 레짐 체인지도 되고 민중혁명에 의해서. 그리고 나중에 그 나라들이 전부 다 나토에 가입하게 되죠. 그리고 그 중에 한 멤버였던 동독은 소독과 통일돼버리고. 그래서 미국이 90년 그렇게 큰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또 소련을 잃었던 나라 중에 3나라가 소련에서 떨어져 나옵니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라고 하는 나라. 그 나라는 또 나중에 나토에 가입해요. 다 민중혁명에 의해서. 민중혁명의 레짐 체인지를 만들었는데 그러한 것이 이라크에서 일어날 줄 알았는데 이 패전한 이라크에서는 민중혁명이 안 납니다. 그래서 91년이 지나가고 그냥 그대로 그들이 지배를 해요. 후세인이. 그래서 미국이 계속 그들이 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북이 17도선인가 어디 이라크 영토 안에 경계선을 긋고 그 남쪽 그 북쪽으로는 비행기 띄우지 마라 라고 하면서 미국하고 영국의 관리를 하면서 넘으면 공격하고 합니다. 그리고 21세기 돼서 2001년에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하죠. 그거 즉시 오사마 빈 라덴이 숨어있는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테러 지원 세력 중이 이게 문제구나, 악의 축이 문제구나 해서 2003년에 이라크를 공격을 하죠. 그 불과 50일 만의 작전에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라크 전역을 지배했죠. 그런 다음에 후세인을 수색하는 작전을 하다가 발견하죠. 발견해서 재판을 받아서 나중에 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라크 전역에 미군하고 다국조권이 들어가서 안정화 작전을 하는데 그 안정화 작전의 세월이 한 7, 8년 걸리죠. 안정화 작전에서 오히려 미군들이 많이 죽었어요. 군사작전 할 때는 거의 희생이 없었는데 안정화 작전 할 때는 부비 트랙에도 걸리고 그래서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이 형식적으로는 철수를 하고 친미 정권을 세웠습니다만 지금도 사실은 이라크는 불안불안하죠. 그러니까 그 나라 민중들이 스스로 체제를 바꾼 동유럽하고 소련을 잃었던 발틱 3국에서는 안정적으로, 물론 거기도 경제가 어렵고 정치가 힘들고 하긴 했지만 그래도 체제는 바꿨는데 이라크는 쿠웨이트 침공했다가 깨지고 난 다음에도 13년 이상을 버티다가 결국 미국이 군사적으로 완전히 점령했음에도 안 바뀌니까 미국이 강제로 체제를 바꾸기 위해서 안정화 작전, 그 많은 미군을 잃어가면서 해서 지금까지 끌고 옵니다. 그러면 지금 이란은 어떠냐? 이번에 미국이 쉽게 말하면 쿠웨이트 점령한 이라크군 걷어낸 거랑 비슷한 거예요. 헤즈볼라 지원하거나 후티 지원하거나 하마스 지원하는 하지 못하도록 박살을 내는 겁니다. 해외로 나와 있던 것. 군사력 많이 부셔놓고. 이란을 점령하는 거는 이라크 예를 보게 되면 앞으로 13년 후가 되는 거죠. 그리고 점령해도 상당히 오랜 기간 안정화 작전을 해야만 레짐 체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그 레짐이 안정화되는 거죠. 근데 이라크 경우가 그렇다는 거지 이란은 또 그렇게 단정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 이란을 이겼다고 해서 서둘 이유가 없고 그렇게 쉽게 바뀌는 게 아닙니다. 미국이 물러나긴 했지만 베트남과의 전쟁을 베트남 전쟁을 몇 년 했습니까? 거의 한 10년 가까이 했음에도 월남이 공산화되는 걸 못 막았잖아요. 미국도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도 물론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쩔쩔매고 있지만 미국이 한 방에 이란을 이긴다는 게 너무 쉬운 발상입니다. 어렵습니다. 네. 그 월남전 할 때도 항공모함 많이 왔었는데 지금 항공모함 3척이 모여들어갖고 작전을 하는데 미국은 굳이 지상군을 투입할 이유가 없죠. 이란에 대해서. 이란을 그냥 계속 포위하고 있으면 이란은 원유를 팔지 못하니까 죽을 지경일게요. 그러면 어디다 파나? 러시아에 파는데 러시아도 석유 수출국이야. 어떻게 몰래 팔겠지. 그렇지만 상당히 바다가 막히면은 원유는 이 큰 대형 파나마 운하도 통과 못하는 초대형 유조선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못 가면 돈을 못 벌죠. 그리고 걔네들도 유정에 이 기름이 안 팔리면 유정을 막아야 돼요. 계속 솟아오르면 문제니까. 막아놓으면 그 유압 압력 때문에 이제 지하수가 스며들어서 이제 나중에 유정을 못 쓰게 돼요. 개발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갑니다. 이란 경제가 추락하게 됩니다. 이란이 스트레스 받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냐? 이란에 대해 해상봉쇄를 하는 거에서 지금 호르무즈 해협에 부대를 집어넣어서 이란에 지금 고속 공격정이라고 우리 언론들은 번역하는데
이 배를 잡겠다. 그럼 이 배들이 뭐냐? 이 배들이 기뢰를 부설한다. 라고 하면서 그 배들은 종류가 세라즈 1, 그 다음에 졸파가르형, 아슈라형, 타르가형 등이 있답니다. 근데 세라즈 1은 뭔가 하면요. 영국에서 우리가 경마하고 경견대회도 하듯이 이 보트도 달리기 대회를 합니다. 거기에 쓰이는 보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도입해서 리엔지니어링, 역설계를 통해서 이란이 만든 거랍니다. 길이는 15에서 16m, 폭은 4.5, 세계에서 가장 빠른 배 중에 하나라는데 길이가 15m 하니까 굉장히 큰 것 같죠. 배는 15m가 작은 겁니다. 어선도 아주 작은 어선이고 폭 4.5 넓은 것 같죠. 사람 키 2m 잡으면 두 사람이 이렇게 누우면 닿으니까 작은 배입니다. 여기서 기뢰를 싣고 가서 바다의 길에서 부설한다는데 기뢰 부설 못할 거예요. 그리고 이 배는요, FRP 선박이라서 플라스틱 생각합니다. 플라스틱. 보통 배들은 나무로 만들거나 아니면 철로 만들잖아요. 쇠선. 근데 이거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력이 좋죠. 고무보트 같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구멍이 나게 되면 그걸 메울 방법이 없죠. 속도는 매우 빠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졸파가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약간 군함 같아요. 미사일을 탑재했다고 하는데 그 다음에 아슈라 타르가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작은 군함 같은데 역시 기관총 정도 배치하는 거니까 뭐 제대로 된 아주 작은 고속정보다 작은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어떤 배냐 하면은 그냥 민간 선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간 선박.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이번에 군사작전하면서 샤헤드 무인기를 띄워서 걸프 국가들을 많이 공격했죠. 샤헤드라고 하는 게 대단한 무인기처럼 소개됐지만은 자폭용 무인기의 원조는요.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냥 간단한 엔진, 오토바이 엔진이 2기통이잖아요. 자동차는 4기통. 그런 엔진 달았고 그에 바로 빠바바바 돈을 쭉 가지 않습니까? 가서 앞에 폭약만 해서 꽝 터지면 미사일처럼 미사일보다 훨씬 싸지. 자기 원하는 목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도록 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처음에 하롭이라고 하는 자폭용 무인기를 만들었어요. 저는 이거 IAI 건데 이스라엘 제가 여기 가서 이거 취재한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있어요. 그 다음에 하피라는 게 있었어요. 하피는 한국군도 수입했었죠. 그래서 연평도 건너편에 북한의 해안포들이 문을 개방해서 쏠라 그럴 때 그 문으로 들어서 딱 때리는 거예요. 하피. 그 다음에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나? 영어로는 히어로인데 HERO. 근데 헤로라고 읽어야 되나? 헤로라는 게 또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우리도 수입했고 세계가 자기도 쓰고 많이 했습니다. 그걸 본따서 이란이 만든 게 샤헤드예요. 그 샤헤드를 쏴서 그렇지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스라엘도 아마 이런 자기네 자폭 무인기 이란에 많이 발사했을 겁니다. 자기네가 그거는 이제 얘기하지 않고 쟤네가 쏜 것만 하니까 샤헤드 유명해졌는데 샤헤드는 그냥 이것도 플라스틱이에요. 쉽게 말하면 틀에 집어넣고 콱 찍으면 돼. 그 다음에 앞에 폭약 넣고 뒤에다가 2기통 엔진 달아서 어느 목적지만 입력해주면 요즘은 GPS가 차에도 있잖아요. 내비게이션. 그대로 가서 때리는 거예요. 이거랑 비슷한 게 우리나라 가끔 날라왔던 이북의 무인기 있죠. 다 비슷한 겁니다. 참고로 대한민국도 자폭용 무인기를 만듭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재미삼아 설명드린 건데 우리가 이스라엘 하피를 도입했었다 그러죠. 그래서 현재는 우리 대한항공에서 KUS-LW라고 하는 전술형 자폭 드론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아까 이스라엘의 헤로급으로 만든 게 KUS-LW고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등등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작은 것도 있고 배낭에 지고 다니다가 육군병사 그냥 띄워갖고 자폭하는 것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샤헤드가 별거 아니다는 설명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무작위로 막 찍어내서 쓰듯이 FRP로 배를 막 찍어낼 수 있어요. 영국의 그 경주형 보트를 본따갖고 엔진만 올리면 되거든. 그러면 그 배는 속도는 빠를 거예요. 근데 방어 능력은 없어요. 그냥 유럽에 가면 요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속도가 빠르니까 호르무즈 해협 지나가는 배가 있으면 다가와서 총을 쏘고 뭐하고 해서 쉽게 말하면은 2011년에 있었나? 아덴만에서 우리 한국 배가 납포됐었죠. 소말리아 해적한테.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이놈들은 그 큰 배에 못 올라오니까 이제 갈쿠리를 던지고 뭐 총을 쏘고 한 다음에 속도 줄이게 한 다음에 큰 배들은 속도를 많이 못 내요.
근데 이런 면 속도가 빠르니까 다가와가지고 칼쿠리 던져갖고 위에서 올라왔고 총 쏘고 와서 이제 하는 건데 그런 식으로 하겠다는 거죠. 3호 주얼리호였죠. 3호 주얼리호에 올라와갖고 선장실, 조함실에 들어와서 거기 점령을 하면서 했다가 나중에 한국 해군의 청해부대가 UDT 대원들하고 들어가서 싹 점령을 하고 8명인가 죽이고 구해낸 적이 있었죠. 아덴만 예멘 작전. 네, 그런 궤적이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배들이 기뢰를 실을 수 있냐? 기뢰를 뿌릴 수 있냐? 쉽게 말하면 못 뿌립니다. 왜? 너무 작고 기뢰가 너무 큽니다. 자, 제가 아까 얘네 배들이 길이가 한 15m 정도라고 그랬죠.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가장 작은 배가 연락선 말고 전투용으로는 현재는 참수리 고속정 PK라고 하는 겁니다. 이 PK는요, 길이가 37m예요. 폭은 한 7m. 그리고 여기 한 20명 정도인가 수병들이 타고, 그리고 40mm, 30mm 포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 다음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고 있는 게 검독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230톤짜리고, 길이는 44m, 폭은 7m예요. 여기에는 훨씬 더 무장이 세서 76mm 한 포를 올립니다. 근데 쟤네들 고속정은 민간 고속정 막 찍어내는 건 15m니까 훨씬 우리 게 크죠. 근데 이 군함에도 이 고속정에도 기뢰를 못 실어요. 왜냐? 기뢰 실으면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이 배가 자로 작전을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 물에 빠뜨리려면 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기뢰가. 사람이 들 수도 없고 기계로 들다 보면 퉁 떨어질 때 또 무게중심이 변해서 위험해집니다. 보통 기뢰는요, 아주 옛날, 뭐라 그러나, 이거 멍텅구리 기뢰 같은 거는 아무리 작아도 200kg고 크면 한 1톤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스마트 기뢰로 가게 되면 1톤 정도가 넘었고요. 바닥에 깔려 있다가 배가 오면 그것도 500, 최소 500, 한 2톤까지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참수리나 검독수리 고속정에도 못 실어요. 그래서 기뢰는 기뢰 부설함이라고 우리나라 같은 원산함 같은 게 있습니다. 원산함은 지금 어떤지 모르겠다면 옛날엔 대령이 함장을 하는 1급함, 제일 큰 배, 우리 구축함 크기예요. 그런 것들이 가서 기뢰를 부설하는 거예요. 쟤네들은 뭐 어떻게, 기뢰를 여러분들은 이게 수류탄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미사일처럼 큰 거예요. 그걸 바다에 떨어뜨리려면 기중기가 있어야 되고 배도 커야 그걸 싣고 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인원도 많아야 돼요. 근데 얘네 고속정보다 훨씬 큰 우리 검독수리, 참수리에도 그걸 못 싣는다니까. 근데 이제 그걸 하겠다고 하니까 미국이 작전에 나서는 거고 이미 뿌린 것도 있을지 모르니까. 그리고 이것들은 결국은 뭐냐, 해적질을 하겠다는 건데 해적질을 하는 건 미군이 함정 넣어서 잡겠다. 그리고 소위함을 집어넣어서 기뢰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작전은 상당히 오래 가는 거고 대이란 공격을 멈춰놓고 요것만 잡는 겁니다. 물론 그런 작전하는 미군 함정에 저쪽에 있는 이란 군들이 미사일을 쏘면 그건 때려잡겠지. 그러면서 이런 고속정을 계속 잡아버리면 이란은 뭐 처음에 고속정 막 찍어내지만 그 무방비 부대들 와봐야 76mm 한 포 맞으면 그대로 꼬르륵이지 뭐. 40mm 포 맞아도 꼬르륵이지 뭐. 그리고 걔네들이 많이 나오면 결국은 호르무즈 해협 통과해서 오는 배들이 워낙 많으니까 한국도 부대 보내서 걔네 잡아야 돼. 해적 작전. 옛날 소말리아 보냈잖아, 청해부대. 지금 청해부대 거기 있어요. 그걸 다시 이쪽으로 옮기면 돼.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호르무즈 해협 확보하기 위해서 다국적군 중국도 보내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바다의 샤이드 개념으로 싸구려 무인기인 샤이드처럼 이란 고속정들을 이란이 만들어 찍어내서 보내려고 하는데 결국은 이거는 기뢰 부설보다가는 해적질을 하려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미국이 작전한다. 한국도 파병을 해야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란은 힘이 없고 아직 미국은 이란한테 항복받을 단계는 아니다. 그냥 이란을 더 말려 죽이는 단계로 간다. 그런 사이에서 이란은 석유 수출을 못하게 되면 유정들의 다 기자수가 들어와서 돈벌이 수단이 되는 유장이 다 망가지는 처참한 진영이 되겠죠. 이란은 아직도 더 처맞고 더 봉쇄를 당해야만 그 안에서 민중봉기가 나거나 아니면 항복 얘기가 나올 겁니다. 한 10년 기다려야 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